자, 안물개궁 코너 드디어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죠, 안물개궁. 네. 오늘 안물개궁 주제는 JYP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직원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그럼 진료비를 깎아준다던데. 그거 얼마나 깎아주지? 이런 거를 한번 다뤄볼까. 궁금하네요. 몇 퍼센트 할인인지. 두 얘기가 제일 궁금해. 자, 병원 직원들은 아프면 할인을 받나요?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써니? 받을 것 같아요. 그게 건강보험 관련되는 진료 일대랑 비급여 일대랑 똑같을까? 다를까? 아니면 네? 건강검진은 깎아주는데 치료비는 안 깎아주는 건 혹시 아닐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냥 많이 깎아줄 것 같아요. 어때요? 깎아주면 얼마나 깎아줄 것 같아요? 50%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어느 병원이 그래? 아니에요? 20%? 아니, 써니가 병원장 가는 병원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자, 그러면 직원 본인이 아팠을 때하고, 네. 직원의 부인, 혹은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까지 그럼 사돈의 8촌 어디까지 할인해 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위로 엄마, 아빠, 그리고 내 가족, 요렇게는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또 해준데, 본인이 할인받는 거랑, 내 가족이 할인받는 거는 좀, 할인 폭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직원 할인은 해줍니다. 해주고요. 해주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달라졌어요. 할인해주는 방식이. 그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그 다음에 해주는 범위는 병원마다 약간 달라요. 그거는 네. 병원 정책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른데, 대개 이제 직계가족 부모님, 그리고 네. 시아버지, 시부모님, 네. 또 장인 장모님 정도까지는 대체로 다 할인을 해주고요. 일부 병원은 이제 그보다 좀 멀리 있는 친척들한테도 약간의 혜택을 주는 병원도 사실 저희는 조금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개는 가족들만 해주죠. 직계가족만. 예전에는 지인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해주면. 아니 친척은 아니지만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올 수 있잖아요. 아무개 소개로 왔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내 절친이 진료를 보러 왔다거나 그러면 합법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한 15% 이 정도는 해줬었어요. 15%예요? 아니 옛날에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진료비 할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알고 보면 되게 복잡한 사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주제를 갖고 온 거죠. 그래요? 네. 옛날엔 그래도 친구들한테 병원 오라고 할 때도 조금 그래도 명목이 있었어요. 약간 생색도 낼 수 있고. 야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일단 오면 내가 하여튼 힘난 데까지는 15%. 15% 해줄게요. 15%까지는 돼.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저도 법적인 걸 이건 사실은 김변이나 오셔야 좀 더 명확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여기서 김변은 누구냐면, 나이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가끔 나오긴 하지만, 우리 김선욱 변호사라고요. 의료 전문 변호사고. 저도 회식할 때만 봬요. 히포크라테스 진행자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또 평상시 방송보다 회식 자리에서 훨씬 재밌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방송 때 좀 재밌게 해야 돼요. 술을 좀 준비해요. 근데 워낙에 그분 저는 이렇게 법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지인들한테 의료비를 깎아주는 게 불법이에요. 의료비를 낮춰줌으로 해서 환자 유입 행위로 유인 행위로 그 의료법에 환자 유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게 위헌 판정을 받았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 참고로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지인 감면을 못 해줘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 진료비, 특히 건강보험에서 나라가 가격을 정해놓은 그 부분의 의료비는 깎아줘도 안 되고 더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정액만 받아야 딱 정해진 대로만 받도록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왜 할 것 같아요? 더 받지 말라고 통제하는 건 그럴 수 있잖아. 고객을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깎아주면 환자들이 좋잖아요? 네. 근데 왜 못 깎아주게 하느냐? 너무 깎아줘서 이 비용 부담을 없애주면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를 이용을 과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네. 그 다음에 의료는 뭐 청취자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일반적인 무슨 저 과자나 무슨 핸드폰하고는 약간 좀 특수한 다른 종류의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완전한 자율 경쟁 시장 이런 걸로 맡겨놓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의료 민영화 반대하는 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령 이제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어떤 병원은 환자한테 뭐 20만 원 받고 어떤 병원은 10만 원 받고 어떤 병원은 5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5만 원 받는 쪽으로 몰리겠죠? 네. 그러면 20만 원 받던 원래 이제 정부가 가령 받으라는 가격이 20만 원이었는데 그걸 깎아줘서 5만 원 받는 병원들이 잘 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병원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부가 원래 20만 원 받던 병원들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리고 해서 점점 다 가격이 내려가면 국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퀄리티,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검사를 더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줄어든 수입을 벌충하려고 요거는 깎아주고 다른 걸로 결국은 딴 데서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음. 뭔가 이렇게 질서가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원들 보고 진료비를 깎아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직원인 나도 참 어렵네. 근데 이야기가 어려워. 그냥 막상 내가 할인 받던 사람을 못 받으면 그냥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이게 진료비가 가령 전체 진료비가 100만 원인데 이거를 병원들이 알아서 뭐 누구 아는 사람을 깎아주고 이러면 그럼 뭐 괜찮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건강보험 진료비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진료비가 100만 원이면 80만 원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네. 나머지 20만 원만 환자가 내잖아요. 병원이 깎아준다고 해봐야 그 20만 원 범위 안에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깎아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병원이 그 20만 원을 가령 이론적으로 아예 안 받아. 그러면 환자한테는 공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다 그 병원에 가겠죠. 그게 더 이해가 쉽네. 그 병원에 가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도 그냥 뭐 가겠죠. 입원해서 아예 공짜인데. 아예 공짜인데 뭐 그냥 좀 며칠 쉬다 오지 뭐 이러고는 입원해 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80만 원은 누가 내느냐는 거지. 국민 세금으로 나가. 온 국민이 다 같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병원에 가서 싸게 들어눕는 사람은 조금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불필요하게 수많은 다른 국민들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유가 훨씬 수긍이 가네. 약간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나이롱 환자 문제가 생기는 게 건강보험 전체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너무 깎아주는 거는 오히려 못하게 해놓은 거죠.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네.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나이 살살 안 다루지만 뭐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 병원에 내는 돈이 너무 커지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이제 안 내고 뭐 이런 저 보완 장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환자가 진료비를 너무 안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못하게 금지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워가지고 뭐 사실 진료 이외에 대학에 있는 뭐 교수라든지 의사들이 이런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외부 환자들을 안 깎아주면 안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직원들도 안 깎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에 안 깎아주니까. 그런데 옛날에 깎아줬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옛날에 직원들한테 깎아줬어요. 병원 입장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한 네. 지원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직원도 어쨌거나 치료를 받으면 환자니까 환자 유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설왕설래가 논쟁이 있었던 생긴 거죠. 거죠.
옛날에는 병원들이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 깎아줬는데 자기 병원 직원들만 깎아준 거죠. 대개 뭐 한 50% 이렇게 깎아줬습니다. 30% 뭐 50% 깎아줬다고요. 그러면 직원들은 다 좋았죠. 병원 직원들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유로 병원 직원들이 이 덜 낸 진료비를 누가 그럼 내는 거냐? 그 온 국민이 같이 내는 거잖아. 그것도. 그거는 이제 사실 병원 직원들도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하게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병원 사실은. 직원들도 만약에 진료비가 싸지면 불필요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령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돈을 더 냈을 텐데 병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돈을 덜 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병원이 만약에 뭐 서울대병원이다. 혹은 뭐 충남대학교 병원이다. 그러면 그 병원의 재정도 또 이 공적인 거잖아. 그래서 그 병원이 손해를 보게 되면 이건 또 공공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회계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민간 병원, 예를 들어서 우리 깜신이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직원들 진료비를 깎아주면 뭐 그냥 우리 민간 병원에서 직원들한테 좀 싸게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 직원이라고 해서 진료비를 확 깎아줬다라는 건 뭔가 공무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지네들끼리 혜택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비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논란들이 꽤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 할인 제도가. 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 할인 제도가 그냥 이런 뭐 큰 병원 말고 그냥 의원 뭐 이런 데도 다 없어졌죠. 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걸 다 원래 막 50% 할인하던 게 다 없어지면은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정책이 확 변하면. 네. 그래서 이 병원장 높은 분들이 고민하다가 원래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들한테 직원들한테는 돈을 덜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덜 받았던 거를 굳이 뭐 더 받아서 그 뭐 얼마 된다고 큰 돈도 아닌데 그걸 보태느니 차라리 그러면 형식을 좀 바꿔서 진료비 일부를 보존해주는 거. 보전해주는 수입으로 보존해주는 걸로.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병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 직원이 네. 1년에 자기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뭐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에 100만 원을 깎아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을 이론적으로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야. 네. 그치.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내는. 옛날에는 그냥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깎아주기만 했다면 덜 받고 치웠는데 요새는 100만 원어치를 병원에서 그 직원한테 돈을 준 것으로 처리를 한다고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게요.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병원 직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일정 어쨌든 금액을 조금 더 내게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원하는 세금만큼 더 내게 된 거지. 세금만큼은 실제로 돈을 더 내게 하는 거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건 있죠. 이렇게 급여 받을 때는 그런 게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연말정산에서 세금 내야 될 때는 그것들이 다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병원을 좀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뭐 가족 중에 부모님들 좀 많이 편찮으시고 이러면 의료비 할인액도 점점 커지잖아요. 네. 여러 번 병원 다니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병원 직원들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왕창 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본인은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네. 서류상으로만 돈을 받은 게 되고 다시 병원비로 낸 꼴이 되니까 실제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중에 세금만 많이 내는 형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하면서도 아니 그래서 병원비를 또 적게 냈으니까 세금을 일부 내더라도 또 이해하는 거죠. 어쨌든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 직원들의 혜택은 그런 식으로 형태도 바뀌고 그다음에 할인 폭도 세금 때문에 약간은 줄었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고요. 하지만 비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병실 차이, 뭐 1인실을 쓴다거나 뭐 보험 안 되는 무슨 특수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 있죠. 그거는 할인해줘도 됩니다. 여전히.
그건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는 국가 재정과 무관한 개인들끼리 본인이 다 내는 거. 본인이 다 내는 거니까 그거는 뭐 50%든 30%든 깎아줘도 되고요. 근데 비급여도 제로되는 불가능해요. 그런 것도 예? 또 있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비급여 폭이 그렇게 크지는 예. 않잖아요, 보통. 비급여가 이제 가장 많은 게 뭐 어떤 재료가 새로 신재료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가 이제 비급여로 나라에서 아직 급여로 그 급여 안에 이제 거두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급여 재료인데 비급여 재료들은 그 돈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체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깎아줄 수가 없는 거. 병원에서 깎아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100만 원에 사서 환자한테 가령 뭐 100만 원에 주는 물건 같으면은 못 깎아주는 거죠. 네. 근데 병원에 있는 시설, 뭐 가령 1인실을 썼다거나,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뭐 MRI 기계로 촬영을 한번 했다거나, 요런 거는 조금 깎아줄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는 아직도 직원들 많이 깎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깎아주는 것도 근데 급여로 처리해서 맞아요. 똑같이 세금은 더 내야 됩니다. 예. 세금은 무조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혜택을 할인 혜택을 받으면 받아도. 예. 살기 어려워요. 근데 보통 뭐 은행에 다니거나 뭐 어떤 이런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으로부터 어떤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는데 병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핸드폰 회사에 다니면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고 뭐, 1년에 네. 얼마 쿠폰이 네,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 자기 회사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고 네. 하는 거는 그거는 그 회사와 그 직원 사이에 그냥 관계이지 나머지 시민들한테는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꼭 그래요? 그 제품 가격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닐까? 뭐 아주 넓게 보면 예,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10분의 1 가격으로 막 100만 대를 팔면 나머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병원비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깎아주는 거는 뭔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품들하고는 달리 할인해주는 방법이나 폭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여튼 서글퍼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아까 그 지인 할인이라는 거 예.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남아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건강검진. 아, 국가에서 해주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예. 개인이 받는 종합건강검진 네, 네. 있잖아요. 좀 비싼 거. 우리 쭈니 그 네. 세브란스 네. 검진센터에서 아, 일하듯이. 준이 왔으면 또 한참 네. 얘기했을 텐데. 쭈니. 아, 네. 정말. 쭈니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체크업 그러니까요. 센터장님이신데. 아, 이 쭈니가 없네. 그러니까 난 이제 이런 거 잘 몰라.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병원의 약간 수익 사업 이런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상품의 성격이 강한 거죠.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할인을 좀 해서 그 건강검진 센터들끼리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도 그거는 뭐 전혀 터치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건강검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질병이 빨리 낮추면. 발견되면 오히려 국가 재정이 아껴집니다. 그쵸. 네,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그래서 아.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더 많이 하는 거는 국가에서도 원하는 방향이기 아, 때문에. 그래서 가족 할인권을 주거든요. 그렇죠. 검진.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만 네. 건강검진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거는 아. 오히려 장려하는 식으로 어. 정책을 쓰는 거라서 뭐 수많은 민간 기관들에서 직원들한테는 건강검진 해주면 팍팍 깎아주고 네. 직원이 가족을 데리고 와도 또 팍팍 깎아주고 심지어 직원이 친구를 데리고 와도 직원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뭐 할인해주고. 할인을 좀 어느 정도는 해주고 그 검진 기관마다 좀 정책은 다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곰곰 생각해가지고 혹시 병원 다니는 큰 지인을.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 혹은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는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하거나 뭐 누구 소개로 이렇게 왔다. 뭐 왔다고 쭈니만한 사람이 없네.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쭌이라는 막강한 백이 있네요. 아마 가보면 중국 가서 없을걸? 아마 그게 1년 365일 늘 되지는 않을 거고요. 기관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쭌이한테 얘기하면은 뭐 우리 조금 깎아줄 수 있을 거 아마. 네. 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이러고 있는 김치국부터 마시거든. 얘기를 이러고 있는 거. 택도 없다. 기일을 막 이렇게 알고 있어. 택도 없다. 뭐 이러면서. 네네. 4536번째 지인이라며. 4536번? 아니야. 400번 안 했는데. 저도 오늘 병원 돌아간 사정을 오늘 좀 새롭게 또 공부했네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봤는데 듣고 나니까 진짜 재밌고 궁금하고. 네. 난 얼마 전에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한 1,000만 원 돈 진료비를 냈는데.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수입이 늘어난 걸로 돼서 연말정산할 때 1,000만 원 다는 아니고 감면 금액만큼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 그렇죠. 감면 금액만. 네, 그렇겠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데 큰 이제 큰 병원 같은 데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아파서 딱 이러면 이제 영수증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원 감면 얼마야 이런 거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되게 뿌듯해하셨거든요. 맞아. 우리 사유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사실 그랬는데.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뭐 찍히긴 이렇게 찍히지만 속으로는 참. 근데 그 특진비나 이런 것들은 빼줄 수 있지 않나요? 네, 특진비나 이런 비급여 아까 왜 1인실 특진 1인실, 2인실 비용 같은 거는 지금도 할인해 줄 수 있고 그 선택 진료비라는 것도 할인해 줄 수 있는데 선택 진료비는 이제 요즘 점점 또 다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여가고 있고 지금 내년 말이면 다 없어지죠. 그렇죠. 점점 줄고 있어서 병원 직원들이 적어도 진료비 할인과 관련해서 누리던 혜택들은 거의 다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진비는 그래도 감면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세금 더 내고 줄고 있긴 하지만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료비를 마음대로 할인해 주거나 뭐 안 받거나 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하는 거는 그게 우리 사회 공동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래서 저도 개원이나 입장에서 이제 아는 분이 오셨을 때 보험료를 사실 그러니까 보험으로 하는 부분 저도 하나도 안 깎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미안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진짜 이론적으로 제 친구가 뭐 주변에 제가 이제 의대 나왔으니까 의사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대를 다녔어도 있긴 있어요. 그 이제 주변에 그 동네 의원 개업한 친구한테 가서 제가 감기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한 4,000원 뭐 이렇게 4,600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친구 사이고 친한 친구인데 제가 4,600원 내겠다고 하면 그 친구가 됐어 4,000원 됐어 그냥 가 이렇게 하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신고할까? 그게 불법이에요. 정말로 불법이에요. 그게 의료법 위반이고 그런 식으로 그럼 친구니까 깎아줬어요라고 하면 이제 쭈니처럼 친구가 한 4,500명 있는 사람은 그 4,500명을 다 깎아주고 공짜로 그러면 하면은 그럼 온 동네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공짜로 진료받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친구라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환자로 와도 그리고 자기 뭐 와이프가 환자로 와도 그 4,500원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깎아주면 안 되고. 야박하죠.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백하건대 제 친구한테 진료 받고 4,500원 안 내고 나온 적 저 있습니다. 나도 있어요, 최근에. 그거는 좀 JYP는 괜찮은데 친구를 연맥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범죄자로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되게 안 되는 게요. 저도 다음부터는 그 내고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안 내면 그 장부에 기록을 하기가 애매해요. 뭐 안 맞죠 숫자가. 원장님 지갑에서 아마 돈 내서 원장님 지갑에서 원장님 지갑에서 4,500원을 넣어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라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되는 거죠. 우정의 금가겠네요. 아니 근데 아니고 지갑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우정의 금은 안 가는데 서로 되게 귀찮은 거죠. 그렇죠. 대학병원에서는 그나마도 사실 나도 진짜 친한 친구들 진료 보러 오면 4,500원 4,000원 진짜 안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기는 병원장도 아닌데 왜 그걸 안 받고 싶어요?
동료면 원장이야 뭐 네. 자기가 원장이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그렇죠. 난 그나마도 그거나마저도 없어서 되게 좀 미안하지. 예, 멀리서 또 오고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아, 친구인데,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뭘, 나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빚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서로에게 제일 좋아서 나도 그렇게는 하는 편이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나이사 청취자분들은 앞으로 그런 병원에 지인이 있어도 이런 거는 이 이제 부분만 잘라서 지인한테 다 보내려고. 이런 이유였다. 이해해달라. 네. 악의는 없었다. 이런 정도. 네. 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비를 아예 안 받거나 4,500원을 뭐 안 받거나 아니면은 뭐 딴 데서는 다 뭐 10만 원 받는 거를 어떤 곳에서는 뭐 2만 원 받고 해준다거나 이런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신고해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제 더 깊이 보험 재정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싫어하실까봐 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일부 대표적인 게 이제 투석, 혈액 투석 같은 거 있잖아요. 신장 망가지신 분들이 혈액 투석을 뭐 하루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정기적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제 진료비가 꽤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런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환자 한 명을 유치하면은 그 환자가 앞으로 막 한 5년 동안 매주 2번씩 올 거거든요. 2-3번씩. 그럼 이제 그 환자를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갖고는 환자가 한 번 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받겠다고. 우리 병원에 오면은 안 받게 안 내셔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짧게 얘기해서 꼬시는 거지. 안 받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여튼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그 기계가 안 좋은 기계로 대충 투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석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덜 해도 되는데 더 많이 해가지고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뭐 등등등등 네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상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의 특성상 의료비는 특히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딱 국가가 정해진 대로 정찰제로 주고 받고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그거를 어기려고 하는 시도는 다 일단 나쁘다고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 할인 때문에 뭐 진료비를 할인해달라거나 뭐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겠네요. 하지만 본인부터. 네. 하지만 이제 비급여 성형수술이나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딴 세상이다. 뭐 이런 정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아우 오늘 안물개고 네. 이것도 노빈송 크루쇼네요. 많이 배워갑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거의 뭐 안물개궁을 우리 JYP가 거의 독주하다시피 그러니까요. 했는데 왜 말 네. 안 받아줘 이렇게 혼자 말하기. 저 되게 와, 경청했어요. 네. 수업을 듣는 느낌이에요. 아, 우리 병원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예. 그렇죠. 의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보험이라는 게 이런 이런 개념이구나. 거구나. 그 약간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 요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념 의료 책 읽으세요. 자, 부끄러우니까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